네, 아마도 야당을 이번에 충격에 빠뜨린 장본인 중에 한 명일 겁니다. 김용남 당선인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떠십니까? 국회의원 돼 보시니까. 뭐 아직은 실감을 못 하겠고요. 아직 뭐 의원 배지도 수령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 확정 그 시간부터 의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아직 뭐 본회의가 한 번 열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선거 이후에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. 목이. 그래도 선거운동 오래 하신 분 치고는 목소리가 괜찮으신데요? 좀 열심히 안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나요? 선거 마지막 날 저는 뭐 보통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하루에 평균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요.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거운동 마지막 자정이 되는 순간에 힘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선거운동을 좀 덜 했나,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나,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 자정쯤 됐을 때 될 것 같다 생각하셨습니까? 아니면 어땠습니까? 글쎄 그때는 뭐 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하여튼 최선을 다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인사 다녀보시니까 그 주민들께서 뭐라고들 많이 하시던가요? 많이들 좋아하시고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겨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.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겠죠. 물론이죠. 뭐 물론 저 말고 이제 다른 상대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은 뭐 섭섭해하시고 하죠. 손학규 전 대표는 뭐 그야말로 우리 정계의 거물이지 않습니까? 같이 맞붙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? 뭐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배울 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정치적으로 경험도 많으시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권 주자이신데 선거운동을 펼치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정치 신인인 저하고 별다른 바가 없이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지역구가 원래 그 오랫동안 여당의 아성이었고 그래서 제일 유리한 곳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야당에서 가장 최강 카드 손학규 대표가 갔단 말입니다.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? 그러니까 흔히 이제 수원 병지역을 여당 텃밭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바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시장 후보가 야당 후보에 비해서 15%를 졌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 항상 여당을 찍는다 유권자들 성향이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주로 이겼다는 의미 정도인데요. 아무래도 뭐 긴장은 안 할 수가 없죠. 뭐 선거 초반에 이렇게 양당의 공천이 확정됐을 때 상대 후보가 손학규 후보님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긴장 안 할 방법이 없죠.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뛰신 거죠? 나름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. 근데 마지막 순간에 기운이 조금 남아있길래 완전히 탈진할 줄 알았는데 조금 뭐 기운이 남아있길래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. 자, 결과인데요. 52.8% 대 45%. 생각보다 꽤 많이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. 표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4,831표 차이로 승리하셨습니다. 어제 이 상대편 맞수였던 손학규 전 대표, 정치 선배이시기도 하고요.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자, 그 은퇴 선언하는 기자회견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?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선거 바로 다음 날이라 유권자분들께 당선 인사를 드리느냐고 그 은퇴 선언 그 장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. 이제 추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. 근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배울 점이 많은 정치계의 대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원 지역에 남아서 계속 계시다면 더 자주 찾아뵙고 조언도 듣고 뭐 좀 배울 기회가 많았을 텐데 1년 8개월 뒤에 또 맞붙으셔야 될 텐데요. 계속 남아 있으면. 아니 뭐 저야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
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전화라도 한 통 하시지 그랬습니까?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. 예, 하셨습니까? 전화 드렸습니다. 뭐라고 하셨습니까? 뭐 축하한다고 축하를 해주셨고요. 제가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, 네. 그럼 뭐 기회 되면 다음에 한번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. 잘하셨습니다. 예. 그런 모습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쟁점이 마지막에 터졌었던 쟁점이 그래서 혹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던 것이 재산을 5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선관위가 확인해서 공고까지 붙였고요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선관위가 확인해서 공고 붙인 거는 제가 수정 신고를 낸 그 내용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재보궐선거 아니면 총선도 비슷합니다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요. 7월 9일 날 이제 공천을 제가 받았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후보 등록 서류가 꽤 많거든요. 이런저런 서류가. 그래서 재산 관계된 서류를 이제 후배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뵈야 되니까 밖으로 선거운동을 다녔는데 그 재산 등록 서류 작성을 맡았던 후배가 2012년 총선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고 그걸 참조를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최근 2년치의 그 변동 내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. 그 서류에. 그래서 저는 뭐 그 선관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제출이 됐다가 나중에 누락됐다 그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게 실제로 사실이라서 바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다시 계산을 해서 애초에 야당에서 주장을 했던 누락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5억 원 정도가 돼서 다시 수정 신고를 제출을 했고 선관위에. 그래서 이제 그게 선거 전에 뭐 길에도 공고가 붙었고 투표소에도 다시 공고가 붙었습니다. 그러니까 고의성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실수라면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어쨌건 지금 야당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야당은 이거 뭐 당선돼도 금방 당선무효될 거다라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? 선거 전에 이제 그런 그 쪽으로 많이 대량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저하고 비슷한 사례가 이제 2009년도 그때 전주에서 재선거 때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건 전 민주당 의원께서 재산 그 누락이 있었거든요. 그때는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17억 원 정도가 그렇게 뭐 신건 전 의원님은 좀 재산이 많으셔서 등록 재산이 그 정도 됐는데 고의성이 없다. 이제 허위사실 공표다. 이렇게 그 야당 쪽에서 고발을 요번에도 했고 그때 2009년도에도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만 허위사실을 인식하거나 고의로 뭐 허위 신고를 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. 비슷한 사례가. 법조인이신데 그리고 선거도 이번에 두 번째 나가시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닌가요? 확실히? 일부러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. 그게 무슨 재산을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제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재산이고 그리고 뭐 그 재산과 관련된 임대소득도 이런 한 푼 빠짐없이 다 이미 소득 신고도 다 했고 세금 납부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그 재산입니다. 그러니까 고의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화려하게 데뷔한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데뷔한 이제 정치 신인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? 일단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일단 일하는 국회 좀 실무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고요.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. 사람들이 다 처음 정치 입문할 때는 다 그렇게 그런 각오를 갖고 가는데 들어가 보면 상식과 원칙에 벗어나는 일들이 국회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이제 당선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요. 유권자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분들 덕분에 제가 당선이 됐으니까요. 근데 그러니까 사실 선거운동 할 때는 목이 안 쉬었습니다. 근데 어제 당선 인사 드리다가 목이 쉬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
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? 예, 예. 새누리당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그 비전이 있습니까? 새누리당은 뭐 최근에 당대표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하셨고 당 지도부가 이제 최고위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. 근데 과거 요 직전까지의 새누리당의 모습은 특히 그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뭐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자신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청와대의 신호를 아니면 어떤 사인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예. 물론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로서 또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은 뭐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, 네. 잘한 건 더 잘하도록 환경 조성을 행정부에 해줘야겠지만 행정부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은 정말 입법부의 한 큰 축으로서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. 앞으로는 좀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다 자신 있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과거에 법률가로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많이 그 말씀을 조언을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달변이었는데 오늘은 그 정치 신인으로서 그때보다는 덜 달변이신 것이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신인의 어떤 신선한 새로운 각오 이런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요. 오늘 여기서 하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 초심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명심하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